귀신으로 변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저 약간의 거짓말만 자신에게 하면 되는 거야. 호문쿨루스 설명회 3부 시작합니다. 그러자 안짱이 너는 가족이라도 있잖아 라고 말하고, 스스무는 아니 돌아갈 가족이 없다고 이러면서 의절한 지 오래고 연락 끊긴 지 오래라고 극대노를 합니다. 갑자기 그 안짱 아저씨 알 안에서 칼을 든 손이 나옵니다. 샥 아래 갈라요, 그 손이. 하지만 그 안은 또 텅텅 비어 있어요. 하지만 알 껍데기 표면에 그 안짱 아저씨가 신기루 마냥 이렇게 막 떠다닙니다. 그리고 갑자기 스스무가 이제 거울을 꺼내서 그 안짱 아저씨의 모습을 비춰주거든요. 그러니까 안짱 아저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늘 크크, 나도 늙었구만. 그리곤 또 자신의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원래 이 아저씨는 젊었을 때 유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쁘고 착한 와이프와 딸이 있었다면서 흐뭇해합니다. 하지만 와이프가 그 급성 간염으로 죽어버려요. 돌아가십니다. 그 뒤로 딸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아주 방탕하게 살다가 후배와 이제 말다툼이 나서 후배를 칼로 찔러버려서 후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 교도소에 가게 되고 딸은 두고 간 거예요. 그 집에 그냥 그대로. 딸을 버린 거죠. 그 얘기를 마친 아저씨는 이제 하염없이 울게 되고요. 스스무는 이제 또 상대방의 호문클루스, 아니고 자신의 호문클루스를 거울을 통해 보면서 자신에게 왜 버리고 왔냐며 괴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장면이 뭘 뜻하냐면, 원래 나중에는 이제 반전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스스무는 사실 과거에 그 나나코를 임신시키고 튀었던 아주 천하제일 무쌍의 개시키입니다. 그러니까 딸을 버리고 살고 있는 안짱과 임신한 나나코를 버린 그 스스무의 호문클루스가 동화하면서 결국 자신의 호문클루스를 보게 된 스스무인 겁니다. 그리고는 울고 있는 안짱에게 스스무는 따님을 찾아 돌아가자며 안짱의 호문클루스를 치료해 줍니다. 이제 기나긴 여정의 막바지로 가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나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에피소드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흥미롭고. 진짜 괴랄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스스무와 노랭이가 다시 만나게 되고요. 테는 이제 스스무의 얼굴로 이식되어 있고, 노랭이는 그것들이 일종의 훈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무가 남들에게 호문클루스를 치료해 주었다. 그러니 남들에게 호문클루스를 보여주었다. 그러니 스스무 자신도 봐달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 스스무가 거울로 보게 되는 것들은 스스무 자신의 훈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노랭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다라는 것은 나를 봐주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보고 있는 것이 더 인간스러울 수 있죠. 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무는 보상 심리가 있는 거죠. 내가 너를 봐줬으니까 너도 나를 봐줘. 라는 건데, 이제 노랭이의 말은 그걸 바라는 인간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지켜보고 있는 스토커 같은 사람이 더 인간스러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둘은 찝찝한 만남을 끝내고 공원으로 돌아온 스스무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는데 안짱 아저씨가 어제 치료해준 안짱 아저씨가 나무에 목을 맨 채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안짱 아저씨는 죽어 있습니다. 자살을 한 거죠. 안짱 아저씨는 결국 자신이 돌아갈 곳이 있었잖아요. 딸내미가 있었는데 차마 용기를 내지 못한 것 같아요. 뭐 딸에 대한 미안함 때문일까요? 그걸 본 스스무는 또 생각합니다. 나도 돌아가야 할 곳을 찾지 못하면 죽겠다. 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어디론가 향하게 됩니다. 그런 그의 앞으로 나나코가 나타나게 되고요. 둘은 차에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둘이 이동하는 모습을 그 나나코가 파파카츠라고 그 나이 많은 남자들 만나는 일을 했었잖아요. 그 파파카츠 상대였던 야쿠자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아주 그 모습을 살벌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행하는 거겠죠. 그리고 스스무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나나코와 대화를 나누는데 스스무는 나나코에게 본인 두개골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과 호문클루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나나코는 당연히 믿지 못하겠죠. 개소리 하지 말라면서 스스무는 지금 왼쪽 눈으로 나나코의 얼굴에 예전에 봤던 못생긴 얼굴이 그 오목한 형태의 틀로 형성화되어 있는 걸 봅니다. 예전에 봤던 거죠. 눈 속에 파묻혀 있는 것처럼 오목한 형태로 나나코의 얼굴이 변화되어 있는 걸 봅니다. 스스무는 나나코에게 더 이상 거짓을 보지 말라며 나나코의 얼굴에 있는 얼굴 틀에 자신의 얼굴을 이제 갖다 맞춥니다. 끼워 맞춰요. 그러니까 나나코의 얼굴과 그 스스무의 얼굴이 합해지면서 그러니까 나나코의 얼굴에 있던 그 못생긴 얼굴의 틀은 결국 스스무의 그 과거 모습이었나 봐요. 그 스스무는 애초에 나나코를 통해서 또 자신의 과거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둘의 얼굴이 합쳐지며 이제 과거들을 마주하게 되고요. 좀 더 보고 싶어라는 욕망에 힘입어서 둘이 합쳐진 얼굴을 떼는 순간 뿅 하고 퐁 튀어오르거든요. 그리고 둘의 과거의 못생긴 얼굴을 서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진짜 얼굴이 나와요, 둘의. 나나코는, 나나코는 약간 괴짜가족 그 어머니 있죠. 주인공 어머니. 닮아서 피식했고요. 스스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못생긴 얼굴입니다. 그리고 나나코는 스스무를 원망하듯 갑자기 말을 꺼냅니다. 왜 도망가 버린 거야? 하면서 원망을 하니까 스스무가 말합니다. 나는 원래 나나코와 만나기 전부터 성형하려고 했었어. 근데 너와 만나게 되고 앞을 향하게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진실 뒤편에 있는 화려한 거짓을 보게 되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성형한 이쁜 여자, 가슴, 몸매, 뭐 돈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의 시선을 빼앗길 때마다 나나코는 나를 봐주었다. 근데 나를 보는 네가 그 음울하고 음습한 지하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리고 그 지하에서 보고 있는 네 시선 때문에, 나나코의 시선 때문에 나도 지하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어. 쉽게 말해서 제가 봤을 때는 추한 얼굴을 가진 나나코가 스스무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결국 스스무도 추한 인간이 되는 것 같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느꼈던 것 같아요. 결국 우리의 영원한 개패급 쓰레기 스스무는
진정한 자신을 바라봐주는 사람에게 집착했지만 모순적이게 자기 자신은 외형에 굴복해서 이겨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나코는 또 말합니다. 너무해. 내가 너를 맹목적으로 쳐다보니 우쭐해진 것뿐이잖아. 라며 말하고 쓰레기 스스무는 말합니다. 단지 크리스마스를 못생긴 사람과는 보내기 싫었어. 그 뒤에 난 거짓의 세계로 뛰어들기로 결심했어. 성형외과로 가서 얼굴을 뜯어고치고 결국 널 버리고 말았다. 미안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나나코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말합니다. 버린 건 나나코만이 아니잖아. 뱃속의 아이도 버렸잖아. 이때 진짜 정 떨어집니다. 스스무란 인간이. 스스무는 이제 그제서야 기억이 난 것 같아요. 음, 자기가 사티한 사실을 기억을 하고요. 자신은 자신의 못생긴 분신이 나오는 게 싫었다고 비겁한 변명을 합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하고요. 나나코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의 마음을 계속 봐줄 거야 라며 진실된 눈으로 말하지만 사람 안 변하거든요. 나나코야 도망쳐. Run away best you can. 땅, 땅. 도망쳐. 하지만 나나코는 메네라 스스무에게 마음이 동했는지 서로 애잔하게 쳐다보고 스스무는 또 말합니다. 너도 내 마음을 봐줄 거지?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요. 창문에는 눈이 가득 쌓여 창문이 가려지고 차 안은 어두워졌습니다. 온전한 둘만의 공간에서 스스무는 나나코에게 나나코, 넌 예전에 나의 구름을 봐줬잖아. 너라면 반드시 내 마음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러자 나나코는 난 봐줄 수 없어요. 라며 거부하지만 어둠 속에서 둘의 대화만 적막히 남습니다. 스스무가 말합니다. 말의 온도가 상당히 차가워진 채로 내가 봐준다고 했으니까 너도 그냥 봐준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가는데 너도 이제 30대잖아. 점점 너에 대한 시선도 사라져 가잖아. 어? 아무도 거짓도 진실도 봐주지 않는다면 넌 너무 외로울 거야. 굉장히 스산한 기운이 맴돌고요. 스스무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스스무가 스산한 기운을 맴도른 채로 말합니다. 넌 나의 마음을 봐. 나는 너의 마음을 볼게. 그리곤 스스무의 얼굴 형상이 귀신으로 변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저 약간의 거짓말만 자신에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섬뜩하게 말합니다. 나나코는 그 모습에서 두려움을 느끼고요. 차 안에서 뛰쳐나오고 맙니다. 미친 새끼야. 그리고 나나코가 스스무에게 말합니다. 미친 새끼, 마음 같은 게 보일 리 없잖아. 라며 소리를 지르지만 이미 스스무의 눈은 정상이 아니고요. 돌아 있습니다. 이미 스스무의 눈은 돌아 있어요. 그때 나나코의 파파카츠 상대였던 야쿠자 두목이 나타나고요. 둘을 아까 미행하고 있었던 야쿠자 두목 있죠. 알고 보니 이제 나나코가 이 두목의 돈의 셉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올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죠. 그래 이제 그 돈가방 안에 있던 GPS로 추적해서 나나코를 쫓아왔던 거예요.
나나코는 두목을 보자마자 바로 그 스니치 짓을 해버립니다. 스스무를 가리키면서 저 새끼가 협박해서 그런 거예요. 믿어주세요. 이러면서 역시 끼리끼리는 과학이죠. 얘도 보통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두목캠은 바로 예절없습니다. 바로 나나코의 아구창을 갈겨버리고요. 그리고 아랫도리 빼고는 쓸데없는 년이라는 비난을 갈깁니다. 그리고 이제 두목캠이 총을 꺼내서 나나코를 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스스무가 아주 평온하게 두목 쪽으로 다가와서 한쪽 눈을 가리고 두목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스스무가 나지막히 말합니다. 총을 내려놔. 스스무는 두목의 호문쿨루스를 발견한 듯 말합니다. 너 예전에 장난감 총으로 여동생의 눈을 쐈었구나. 그 말을 들은 두목은 몸을 막 벌벌 떱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막 오열을 해요. 그리고 스스무가 얼른 가서 여동생한테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해. 두목은 갑자기 어린아이 마냥 웅 울면서 이지랄 하더니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갑니다. 얼탱이 없어요. 갑자기 급전개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나나코는 방금 이 기적을 목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오히려 나나코는 믿음에 갇히게 돼요. 이 패급 쓰레기 스스무가 진짜 마음을 볼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스무에게 말합니다. 정말로 나를 봐주실 수 있나요? 그러자 스스무가 당연하진 않아. 그리고 나나코가 말합니다. 나나코도 당신의 마음을 볼 수 있을까? 스스무는 눈가리가 돌아간 눈으로 말합니다. 괜찮아. 방법이 있어. 라면서 스스무는 이제 자신의 거처로 가서 예전에 셀프 수술을 했던 도구들을 챙겨서 스스무는 자신의 거처로 가서 예전에 수술했던 그 수술 도구들을 챙겨서 나나코와 호텔로 들어가게 됩니다. 호텔로 들어온 스스무는 이제 나나코를 욕조에 눕히고 나나코 이마를 살짝 밀어서 맞박이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기어코 나나코 이마에 구멍을 뚫어서 호문쿨루스로 만들려는 것 같아요. 나나코는 긴장했는지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무는 나나코를 이제 안심시키려고 이미 나도 구멍을 2개나 뚫었고 두개골에 구멍만 내는 거기 때문에 입 뽑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씨, 두개골에 구멍 내는 거랑 입 뽑는 게 어떻게 같은 건데 미친놈아. 그러곤 수술을 시작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봐주자. 이 말을 시작으로 그 수술용 전동 드릴을 가지고 나나코의 이마에 갖다 박습니다. 그냥 피가 사방에 튀고 난장판이 되고요. 수술이 끝나고 나나코와 스스무는 다소곳이 침대 위에 앉아 있어요. 스스무가 나나코에게 묻습니다. 뭐가 보여? 그러자 나나코가 답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스스무는 괜찮아. 천천히 봐가면 돼. 라며 안심시키고 둘은 서로를 이마를 맞대고 뇌의 고동 소리를 느낍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개충격적인 장면이 시작되고요. 안 본 눈 삽니다. 이미 저는 봐버렸어요. 이제 서로를 느끼고 난 뒤 스스무의 눈에는 나나코가 스스무 자신의 얼굴로 변해 있고요. 몸은 나나코의 것인데 결국 스스무와 스스무가 맹렬한 교미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스스무의 얼굴을 한 나나코가 스스무의 것을 뭐 물고 빨고 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스무가 말합니다. 하나가 되자. 그리곤 격렬한 방아찢기를 시전하고 서로를 마주보자 라고 한 뒤 가버려 이 쿠조 이지랄 하더니 서로 가버립니다. 그때 나나코도 스스무에게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고요. 결국 서로는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그 자신들과 그 교미를 즐긴 겁니다. 그리고 나나코가 말합니다. 뭐야, 나잖아? 그래, 스스무는 말합니다. 그래, 나는 너다. 이 말을 듣고 나나코는 이제 힘없이 쓰러지고요. 스스무는 쓰러진 그녀 보고 혼잣말로 좀 쉬어 라고 말하고 호텔방을 빠져나옵니다. 스스무 혼자 방을 빠져나오고요. 나나코는 이마에서 피가 낭자해진 채로 쓰러져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나나코는 이승을 떠난 것 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 같고요. 나나코는 끝까지 스스무한테 이용만 당한 것 같아요. 불쌍한 여자죠. 근데 스스무는 거리로 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미 얘는 정신이 나갔어요. 수없이 많은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스스무를 보게 됩니다. 스스무 눈에는 이제 모두가 자신으로 보이게 되는 지경까지 왔고요. 스스무는 혼자 되뇌입니다. 여기는 천국인가 지옥인가 라는 말의 끝으로 화면이 전환되고 이제 1년 후에 스스무의 모습이 나옵니다. 스스무가 혼자 붕대로 한쪽 눈을 가리고 한쪽 눈으로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이미 스스무의 머리에는 수많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마치 계속해서 보여지기를 갈망한 것처럼 눈은 미쳐 있고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으로 그의 이제 소울메이트였던 상남이 인조 노랭이가 사뭇 어여쁜 여자가 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스스무가 노랭이를 보고 말합니다. 이뻐졌네. 키레이 데스네. 아, 키레이네인가요? 제가 요새 일본어 공부하고 있는데 하여튼 노랭이는 부끄럽다는 듯 얼굴을 붉히고 스스무가 말합니다. 정신 나간 눈으로 말해요. 날 봐줄 거지? 그러려고 온 거지? 이제 보기만 하는 건 지쳤어. 나나코란 여자는 날 봐줄 그릇이 되질 않았어. 너가 날 봐주지 않을래?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노랭이는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왜 이렇게 망가졌냐는 듯이 그를 보고 눈물을 훔치고 말합니다. 내 탓이에요, 미안해요 라며 연신 울먹거리면서 말을 합니다. 근데 네 탓이긴 해. 노랭이 탓이 있긴 해요. 지가 수술하자 했으니까. 그리고 스스무는 이제 한 손으로 전동 드릴을 들고 노랭이의 뒤통수에 대고 나를 봐줘. 나도 봐줄 테니까. 라며 중얼댑니다. 노랭이는 이런 상황을 예상한 건지 뿌락지를 데리고 왔어요. 저 멀리서 형사로 보이는 듯한 인물 3명이 오게 되고 아마 그 나나코가 죽었잖아요. 제가 봤을 땐 죽은 것 같거든요. 그 죽음에 연루됐기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살인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에. 그치만 스스무는 미쳐있기 때문에 스스무 눈에 그들은 스스무 자신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 히사시부리! 너희들이냐? 라며 반갑게 인사를 마치고 만화가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만화 리뷰는 끝났고요. 개인적인 감상평은
굉장히 기괴한 장면도 많고 뭐 해석하기 어려운 장면도 많았는데 만화 자체가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정신학적인 부분을 이 시각적으로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재밌었고요. 음 원래 스스무가 진정한 뭐 내면의 모습에서 행복을 찾는다 뭐 그런 뻔한 내용으로 끝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마지막쯤에 예상과는 다르게 킥을 주면서 중반엔 좀 루즈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굉장히 좀 몰입해서 본 것 같아요. 뭐 마지막에 스스무가 이제 결국에는 점차 그 미쳐가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뭐 야쿠자나 소녀나 이제 안짱 아저씨 등을 뭐 노랭이도 그렇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호문클루스를 봐주면서 점차 점진적으로 미쳐가는 모습을 굉장히 잘 묘사가 된 것 같고요. 마지막에 스스무가 결국 모두를 자기 자신으로 보게 되는 거는 결국 스스무는 자신의 진정한 내면을 바라봐주는 사람을 찾아 헤맸지만 헤맨 건 사실인데 결국 그 진정한 무의식의 호문클루스는 외형에 집착하는 결국 나약하디 나약한 인간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스스무란 인간 자체가 인간이 그만큼 나약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자신의 결국 과거의 그 추악한 모습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 정신이 나가버려서 이제 성형한 자신의 외형을 진짜 자신의 본 모습이라 믿고 싶어지게 되고 결국에 말국에는 마주하는 모든 이들의 모습을 자신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이제 극한의 나르시즘의 세계에 빠지게 된 게 아닐까. 결국 스스무는 보여진다는 것에 굉장히 집착했잖아요. 누군가 나를 봐주는 것에 대해서 집착했는데 결국에는 누군가에게로 보여질 수 없는 몸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본다라고밖에 성립이 안 되죠. 보여진다라는 행위는 타인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건데 결국 스스무는 죽을 때까지 자신만 보다가 끝이 날 겁니다. 음. 결국 그 마지막에 무너져 버린 스스무를 보면서 '아 인간이란 굉장히 나약하구나.'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았고요. 또 말로 듣는 거랑 직접 보는 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으로 그 엠번방 사건 아시죠? 조주빈? 조주빈이 뭐 이 만화에 뭐 표지를 프사로 해 놨다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왜 넣는지는 뭐 모르겠어요. 변태적인 장면이 많아서 그런가? 아무튼 제 영상 봐주시는 분이 있으신 모르겠지만 끝까지 봐주시느라 고생하셨고 다음에는 뭘 할지 고민 중이긴 한데 뭐 고로시아 이치 리뷰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그 만화는 워낙 미친 장면이 많아서 일단 고로시아 이치나 뭐 왕자의 게임도 한번 설명회를 해보고 싶긴 한데 일단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아마 일주일 간격으로 업로드할 건데 일하거나 바쁘면 조금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빠이 짜이찐